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새삼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더군요. 그것은 사원증, 배지, 그리고 명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저의 소속을 알리는 증표들입니다. 오라는 곳이 있고 또 그곳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건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게 문제겠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은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은퇴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생 2막을 위한 명함 이야기입니다. 명함은 나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얼굴이죠. 또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에도 다를 건 없습니다. 명함을 건넨다는 것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명함이 곧 당신이다. 인생 후반 누구로 살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신의 명함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 아직도 일하시나요? 과거의 이 말은 욕의 의미가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녀들이 부모가 고령이 되도록 일하게 만드느냐고 질타하는 의미가 녹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천만에요. 지금은 칭찬의 의미가 더 큽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물론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일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는 생계형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의 능력을 담보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노년기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지지만 마땅히 취직할 곳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건 물론이고 노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없이 좋은 보약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정 퇴직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51세, 공기업도 55세에 퇴직하는 실정이죠. 베이비 부모의 약 8%만 법정 퇴직년을 채우고 은퇴합니다. 나머지 92%는 이런저런 이유로 중도에 퇴사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현직에 있는 45세에서 60세 언저리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오늘 날짜로 퇴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중년 수업을 지은 기와기타 요시노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적 네트워크의 80%가 사라진다. 빼곡히 들어찼던 수첩의 스케줄이 어느 날 텅 비어버린다. 몸담았던 조직이나 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조직에서 영향력이 상실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명함은 소득을 만들어 주었던 직장의 소형 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능력을 묻고 급여를 받았으니까요. 어디 그뿐인가요?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고단했던 순간을 보상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 직장에서 사용하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과 마주한 이해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조용훈의 인생 독법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직장과 조직이라는 것이 족쇄도 되지만 울타리도 된다. 조직 안에 있을 때는 그토록 자유를 옥죄는 쇠사슬이더니만 막상 나오면 엄청나게 그리운 울타리로 여겨진다. 중년 건달의 심리 상태는 족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다. 화려한 날은 생각만큼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있을 땐 소중하다는 걸 잊고 살죠. 하지만 없어지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대기업에서 49세에 퇴직을 했든 중소기업에서 51세에 퇴직을 했든 다를 건 없어요. 물론 공기업에서 55세에 퇴직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100세 시대를 기준하면 은퇴하는 60세는 아직 한창입니다. 은퇴 후에도 평균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뒷방 늙은이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인생 2막을 위한 또 하나의 명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은 할 일이 있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이 경제활동이면 좋고 그것이 아니라도 세상에 나를 알리기 위한 명함이 필요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잊고 당신의 새로운 인생에 어울리는 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위해 어떤 명함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중년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명함이든 상관없어요. 인생 2막에 사용할 수 있는 명함은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도전은 살아있는 자의 숙명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말 잘 아시죠? 인생 2막에 쓸 수 있는 명함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에 따라 인생 2명함의 질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년들이 은퇴 후에 사용하게 될 인생 2명함은 퇴직 전에 사용했던 인생 1명함에 비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 2명함을 받아든 사람은 실망감만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 2명함엔 건달, 백수, 무직, 사회적 분리수거자, 끝난 사람이라고 써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인생 2명함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해법은 은퇴 후에 사용하게 될 인생 2명함을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은퇴하기 10년 전부터 준비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야 경제적 위험을 피하면서 새로운 배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벌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시간을 쪼개서 은퇴하고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인생 2명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노년 전문가, 일명 RFG라고 하는데 그 교육에 참여하면서 노후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금융노년학이라는 학문을 배워두면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육은 더없이 유익했고 배우면 배울수록 인생 2명함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더 클래식 500과 같은 고급 시니어타운과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을 견학하고 성남에 있는 고령친화체육관에서 노인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 종로거리를 활보하면서 노인들이 숨쉬는 일상의 공간을 엿보는 체험학습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때 받은 교육이 저의 인생 2명함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초점을 인생 2막에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만든 목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올린 당신의 인생 2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에 소개했던 글 쓰면서 여행하는 산업 강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 2명함을 위해 벌써 9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인생 1명함 사용 연한은 얼추 30년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 긴 은퇴 후 40년을 가치 있게 보내려면 인생 2명함을 준비하세요.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1명함 사용 연한이 끝나는 은퇴 시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요.